서책을 읽는 도중 소월의 남편 준혁이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진다. 내 얼굴이 대체 왜 이런 거요? 난 아직 할 게 많은데!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 온몸에 검버섯이 퍼진다.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병을 낫게 해드릴게요. 소월은 남편을 살리기 위해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는데 무당 할머, 제발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네 남편을 살리고 싶거든. 네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야. 무당이 말했습니다. 살릴 수는 있다. 대신 네 수명 20년을 내놓아라. 소월은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씻은 듯이 병이 나았습니다. 그 뒤로 과거에 급제했고 관리가 됐고 한양에 번듯한 집도 생겼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 천둥이 번쩍번쩍 치던 오늘입니다. 이런 날에도 야담 휴식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과 저와의 소통입니다. 자, 이야기 시작됩니다. 사랑했어요, 여보. 조선시대의 어느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산자락에 고요히 안겨있는 그 마을은 이른 아침이면 물 한 개가 피어오르고 해질녘에는 저 멀리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려오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비록 가진 재물은 보잘것없었으나 서로를 향한 사랑만큼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지극히 깊었던 부부 소월과 이준혁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가난한 형편 속에서도 학문에 대한 깊은 열정으로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촉망받는 선비였습니다. 그의 굳건한 의지와 총명한 눈빛은 가끔 소월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곤 하였습니다. 소월은 그런 남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밤늦도록 삭바느질을 하여 겨우 생활비를 마련하는 강인하고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끼니를 걱정해야 할 때도 많았고 해진 옷을 기워 입어야 했으나 두 사람의 낡은 초가집 안에는 언제나 서로를 아끼는 잔잔한 온기와 더불어 소박하지만 진실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마주칠 때마다 세상의 모든 시름은 눈 녹듯 사라지는 듯하였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살랑이며 고요한 마을을 휘감던 어느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평소 잔병치레 한 번 없이 건강했던 이준혁이 갑자기 책상에 엎어지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쿵 하고 작은 진동이 초가집 전체를 흔들었으며 그 소리는 마치 소월의 심장을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게 하는 듯하였습니다. 소월은 깜짝 놀라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손을 멈추고는 다급히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의 몸은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창백해진 얼굴 위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알 수 없는 검은 반점들이 마치 먹물을 뿌린 듯 섬뜩하게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소월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차갑게 식어가는 그의 손을 붙잡고 정신없이 준혁님, 준혁님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이준혁은 미동도 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소월은 이미 창백해진 남편의 얼굴을 보며 자신을 덮쳐오는 공포 속에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숨이 멎을 것 같은 고통을 참으며 백방으로 마을의 모든 의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절박함에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하였습니다. 소월의 애끓는 절규는 차가운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을에서 이름께나 날리던 네로라 하는 의원들은 하나같이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이준혁의 치료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준혁의 몸을 감싼 수 없는 병이 난생 처음 보는 기이한 병이라며 속수무책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하였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원들의 무력한 모습과 절망적인 진단은 소월의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그녀의 절망은 끝없이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진 듯한 어둠 속에서 소월은 홀로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주검처럼 점차 변해가는 남편의 손을 밤낮으로 붙잡고 소월은 마른 눈물마저도 고갈될 때까지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그녀의 뺨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두 눈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절망과 비탄 속에서 그녀는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이준혁의 곁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어찌하여 나를 두고 홀로 가려 하시나이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이준혁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상상만으로도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의 가는 숨소리 하나하나에 자신의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월은 남편의 병세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 마음이 무겁던 차에 낡고 오래된 객주집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저마다 술잔을 기울이며 들려주는 소문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 중 한 소문이 마치 한 줄기 섬광처럼 소월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깊고 험한 산 속에 신통력이 매우 뛰어나 어떠한 병든 자도 능히 살려낸다는 신비한 무당, 월녀가 은둔하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월녀의 신비한 능력에 대해 속삭였고 그녀의 이름은 마치 신화 속 인물처럼 신비롭게 들렸습니다. 그 소문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소월의 마음을 한 줄기 강렬한 빛처럼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듯한 꺼져가던 생명에 불어넣어진 마지막 희망의 숨결과도 같았습니다. 소월은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녀의 창백했던 얼굴에 순간적으로 희미한 생기가 돌았습니다. 설마, 혹시라도 하는 작은 가능성이 그녀의 모든 절망을 일순간에 덮어버리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준혁의 희미한 숨소리가 그녀를 더욱 재촉하는 듯했습니다. 소월은 남편의 곁을 잠시 떠나는 것이 죄스러웠으나 이준혁을 살릴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을 붙잡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그녀는 깊고 험준한 산속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거친 바위와 우거진 숲이 그녀를 가로막았지만 소월의 마음속에는 오직 남편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그를 살리겠다는 굳은 의지만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그 험난한 산속에서 소월은 남편을 살릴 기적의 존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앞에는 과연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녀의 발걸음은 희망과 절망의 경계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으로 향하는 소월의 발걸음은 절박함 그 자체로 가득하였습니다. 희미한 흙길을 따라 발을 내디딜 때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걸으며 소월은 고요하고 음습한 숲길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울창하게 우거진 나무들은 하늘을 가려 낮에도 어둑했으며
바스락거리는 마른 나무십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만이 소월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흔들었습니다. 가파른 비탈길을 오를 때면 무릎이 꺾일 듯한 고통이 밀려왔고 거친 풀잎은 연약한 피부를 사정없이 베어냈으며 뾰족한 바위들은 그녀의 발과 다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옷은 찢겨 누더기가 되었지만 소월은 남편 이준혁의 흐릿한 얼굴만을 떠올릴 뿐이었습니다. 준혁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제가 반드시 돌아갈 것입니다. 오직 그를 살리겠다는 일념만이 고통을 잊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으며 그녀의 지친 몸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격렬하게 뛰는 소리만이 깊은 산속의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산등성이를 여러 번 굽이 돌아 이어진 길 끝에서 희미한 연기 한 줄기가 피어오르는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수백 년 전부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듯 이끼 낀 지붕과 낡은 흙벽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초가집 주변은 덩굴식물로 뒤덮여 있었고 묘한 기운마저 감도는 듯했습니다. 지쳐 쓰러질 것만 같던 소월은 마지막 남은 힘을 온몸에서 끌어모아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초가집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낡은 나무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똑! 작은 소리가 이 고요한 산속에 크게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스르륵 소리를 내며 안쪽으로 열렸습니다. 그 틈새로 백발이 성성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깊이 패인 주름, 그러나 차갑고 형형한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소월의 심장이 순간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월녀가 분명했습니다. 월녀는 아무런 말 없이 소월의 얼굴을 한참 동안이나 뚫어지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소월은 월녀의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 앞에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월녀는 소월이 이곳에 오게 된 연유를 묻지도 않고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소월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글썽였고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떨렸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입을 열어 남편 이준혁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월녀는 소월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마치 영겁의 시간을 통찰하는 듯한 깊은 눈빛으로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소월은 월녀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섬뜩한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남편을 향한 굳건한 사랑 앞에 찰나의 순간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힘껏 끄덕였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이준혁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남은 생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젊음도 건강도 심지어 목숨마저도 기꺼이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월녀는 소월의 확고한 눈빛을 확인하더니 낡은 탁자 위에서 희끄무레한 종이 한 장과 다른 붓을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소월의 손은 추위와 긴장 그리고 알 수 없는 비장함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붓으로 자신의 이름 세 글자 소월을 또렷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먹물 자국이 종이에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서약이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자 월녀의 딱딱했던 얼굴에 비로소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미소는 급사 승리자의 미소 같기도 하고 비극을 예견하는 듯한 씁쓸한 미소 같기도 했습니다.
소월은 마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진 듯 가벼워진 몸으로 초가집 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함께 남편을 살렸다는 안도감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차가운 산바람이 옷깃을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요한 어둠 속을 헤치며 다시 집으로 향하는 길을 재촉했습니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온 소월은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남편 이준혁의 침상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헌신적으로 간호하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 틈으로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어 병든 이준혁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어젯밤까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숨조차 가쁘게 쉬던 이준혁은 거짓말처럼 눈을 번쩍 뜨며 깨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을 뒤덮었던 짙은 검은 반점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고 창백했던 안색에는 희미하게 남아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혁은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소월의 손을 붙잡으며 감격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기적 같은 회복 뒤에 숨겨진 소월의 뼈아픈 비밀을 이준혁은 알 리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생명을 얻는 대가로 자신의 젊음과 활력, 그리고 남은 수명 20년을 바친 소월은 이제 어떤 모습으로 새로운 운명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그림자가 그녀의 앞날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며칠간 그를 짓눌렀던 병마의 무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듯하였습니다. 차가운 이마를 덮었던 물수건의 서늘함 대신 따스한 봄 햇살이 창호지를 뚫고 들어와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선 평온함과 함께 헐떡이던 숨결 대신 깊고 편안한 숨이 가슴 가득 들어찼습니다. 자신의 몸이 기적처럼 회복되었음을 깨달은 이준혁은 크게 놀랐습니다. 병상에 누워 의식을 잃어가던 끔찍한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쉰 목소리가 겨우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는지 이준혁의 곁을 밤낮으로 지키던 소월이 움찔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으나 이준혁의 또렷한 눈빛을 확인한 순간 깊은 안도감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소월은 조심스럽게 이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온기는 이준혁에게 세상 무엇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준혁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월의 헌신적인 간호가 아니었다면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월은 말없이 그의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남편의 생명이 다시금 피어난 것에 대한 벅찬 기쁨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월녀와의 계약이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병마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준혁은 그간 허비했던 시간을 만회하려는 듯 학문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그는 마치 물을 찾아 헤매는 목마른 사람처럼 지식에 대한 갈증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초가집 안에서는 밤낮 없이 붓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잔불은 밤늦도록 흔들렸고 그는 달아해진 책들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으나 그의 열정은 결코 식지 않았습니다. 소월은 그런 남편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오고 식어버린 밥상을 물리고 때로는 바느질을 하며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준혁에게는 큰 위안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준혁은 자신의 모든 노력이 오직 소월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하기 위함이라고 다짐하였습니다. 마침내 그의 땀과 노력은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한양에서 대규모 과거 시험이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수많은 응시자들로 시험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이준혁은 자신의 모든 학식과 지혜를 쏟아부었습니다. 답안지를 채워나가는 그의 붓은 망설임이 없었으며 그의 이마에는 간절함의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며칠 밤낮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소월은 매일 밤 하늘에 대고 남편의 합격을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닳아 없어질 듯 비볐고 그녀의 입술에서는 끊임없이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드디어 방이 붙는 날이었습니다. 한양의 저작거리는 아침 일찍부터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려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벅찬 환호성이 뒤섞여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준혁은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벽보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수많은 이름들 사이를 헤매다가 마침내 붉은 글씨로 또렷이 새겨진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이준혁 세 글자가 그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춘 듯하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여 젊은 관리가 된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마치 불길처럼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준혁의 급제를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밤늦도록 잔치를 열었습니다. 막걸리 잔이 오고 갔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소월은 남편의 성공을 바라보며 말없이 기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안도감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하였으나 그 안에는 덧없이 사라져버릴 행복에 대한 미세한 불안감이 알 수 없는 그림자로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한없이 기쁘면서도 어딘가 아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급제와 함께 한양에서 작은 관직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이제 가난하고 낡은 마을을 떠나 새로운 삶을 찾아 한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살았던 초라한 초가집을 벗어나 한양의 번듯한 기와집으로 거처를 옮기자 소월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석가래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햇살은 더욱 따뜻했고 바람 소리마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방 안 가득 채워진 윤기 나는 가구들과 깨끗한 마루는 이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월여와의 계약이 주는 불안감이 마치 가시처럼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행복이 마치 시한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준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격과 함께 사랑하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굳은 맹세, 그리고 미래에 대한 한없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두 눈은 소월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월은 애써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녀의 얇은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고 눈빛은 깊은 슬픔을 감추려는 듯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준혁은 그녀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행복에 젖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이 찬란한 순간, 소월은 자신의 미래가 어떤 비극적인 모습으로 변할지 두려웠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월여의 섬뜩한 미소가 잔상처럼 아른거렸고 20년이라는 시간이 마치 재촉하듯이 그녀의 귓가에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소중한 희생은 과연 무엇으로 돌아올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먹구름이 소월의 행복을 서서히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의 삶은 강물처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이준혁은 젊은 관리로서 비범한 능력을 인정받으며 그야말로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명석한 두뇌는 조정 대신들의 깊은 찬사를 받았으며 그의 이름은 나날이 높아져만 갔습니다. 부와 명예는 마치 그림자처럼 자연스레 그를 뒤따랐습니다. 준혁은 해가 뜨는 순간부터 지는 순간까지 쉴 틈 없는 관직 생활과 밤마다 이어지는 화려한 사교 모임으로 매일 밤 늦게야 귀가하기 일쑤였습니다. 그의 곁에는 항상 그의 한마디에 웃고 울며 따르는 아첨하는 이들과 곱게 단장한 기생들이 술을 놓듯 줄지어 있었습니다. 달콤한 술과 향락의 분위기가 그의 오감을 사로잡았고 그는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젊음의 활기와 야망으로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저택의 깊숙한 곳에서 소월의 시간은 마치 늪에 빠진 듯 비정상적인 속도로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30을 겨우 넘긴 나이였으나 소월의 몸은 불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쇠약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그녀는 깊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전에는 짙은 흑단 같던 풍성한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버린 흰 실타래처럼 변하였고 고왔던 복숭아, 뒷 얼굴에는 마치 오랜 가뭄이 휩쓸고 간 논바닥처럼 깊은 주름들이 잔인하게 파였습니다. 그녀의 손등은 더 이상 부드러운 살결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풍파를 겪은 듯 거칠고 메말랐으며 그 모습은 마치 팔순을 훌쩍 넘긴 노인과 다름없었습니다. 소월은 자신의 손을 마주보며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과연 나인가?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 것일까? 하는 두려움이 그녀를 집어삼키는 듯했습니다. 한양의 저작거리에는 이준혁 대감 부인의 급작스러운 노화에 대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이준혁 대감 부인이라는데 어찌 저리 늙었답니까? 마치 다른 사람을 앉혀놓은 듯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몇 년 전 보았던 그 곱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세월을 거꾸로 맞은 듯합니다. 무슨 큰 병이라도 앓은 것일까요? 쯔쯔, 젊은 나이에 저리 변했으니 대감께서도 정이 떨어지시겠지요. 하긴 남정네들 눈에 고운 여인이 한둘이겠습니까? 소월은 저작거리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자신을 향한 날카로운 시선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귓가에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매미 소리처럼 맴돌았고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익숙한 소월이 아니었습니다. 낯설고 두려웠으며 때로는 역겨움마저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늙은 얼굴을 만져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치른 대가란 말인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늘한 비수가 꽂히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준혁은 아내의 비참한 변화를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혹은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밤늦게 피곤해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와 잠들거나 기생들과의 유흥에 빠져 밤을 지새우며 소월의 곁을 비우기 일쑤였습니다. 그의 방에서는 언제나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향락적인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 소리는 소월의 침실까지 희미하게 들려와 그녀의 마음을 더욱 저미게 하였습니다. 어느 날 밤 간신히 이준혁의 얼굴을 마주하게 된 소월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쇠약해진 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준혁의 시선은 그녀의 늙은 얼굴을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그녀의 존재가 희미하게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이준혁은 마치 벌레를 쫓는 듯한 무심한 투로 말하며 그녀에게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걱정의 기색조차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월의 노화를 당연한 세월의 흐름 혹은 귀찮은 푸념 정도로 치부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젊음과 성공에 도취되어 있었으며 늙어가는 아내의 모습은 그에게 그저 성가신 현실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가는 남편의 시선과 매일 같이 시들어가는 자신의 모습 앞에서 소월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사랑을 위해 바친 헌신이 이토록 비참한 결과를 낳았다는 쓰디쓴 회한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녀는 과연 이 비참한 현실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은 수명은 대체 얼마나 남아있는 것일까요? 차갑고 어두운 그림자가 그녀의 마음을 덮쳤습니다. 소월의 병세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스며들듯 나날이 깊어져 갔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때 꽃처럼 곱던 젊은 소월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생기 없는 눈 밑은 짙은 먹빛으로 물들었고 살이 빠져 앙상하게 튀어나온 광대뼈 아래로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가느다랗고 뼈만 남은 손가락은 마치 떨리는 나뭇가지처럼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한때 활기 넘치던 걸음걸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노인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삐걱거리는 마루를 딛고 계단을 오르는 일은 마치 험준한 산을 오르는 듯한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밤마다 끊이지 않는 마른 기침은 폐부를 찢는 듯한 소리를 내며 깊은 잠을 방해했고 온몸을 휘감는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은 그녀를 한시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피부를 덮은 얇은 옷깃 아래로 그녀의 몸은 점차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소월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월녀에게 바쳤던 젊음과 수명 때문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흐릿한 거울 속에서 자신이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답고 생기 넘쳤던 20살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찬란했던 시간은 마치 아득한 꿈처럼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비밀을 그 누구에게도, 특히 남편 이준혁에게는 절대로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출세에 혹여 작은 흠이라도 될까, 혹은 그녀의 추한 모습에 실망할까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홀로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선택처럼 여겨졌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며 서재 창문으로 옅은 노을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소월은 묵향이 가득한 서책에 깊이 파묻혀 미동도 않는 이준혁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학문에 대한 열정과 함께 승승장구하는 관료로서의 기계가 넘쳐 흘렀습니다. 소월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심장은 불안하게 고동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삶에 대한 간절함이 절절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읽고 있던 두꺼운 서책에서 끝내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책 속의 글자에 고정되어 있었고 소월의 존재는 그에게 배경에 불과한 듯하였습니다. 그는 옅은 짜증이 서린 미간을 찌푸리며 귀찮다는 듯 무심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이준혁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소월의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심함이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소월은 그의 차가운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아찔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는 절망감이 역력하게 떠올랐습니다. 소월의 애절한 말은 채 끝맺지도 못했습니다. 이준혁은 마침내 서책에서 시선을 들어 올렸지만 그것은 소월을 제대로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길은 허공을 맴도는 듯하였고 이내 다시 서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과거의 병약하고 초라한 아내 소월의 존재는 희미해져 가는 듯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자신의 출세와 명예, 그리고 밝은 미래만이 중요할 뿐이었습니다. 소월의 고통은 그의 빛나는 미래에 드리워진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듯 보였습니다. 소월은 준혁의 차가운 말과 무심한 시선에 가슴이 시리도록 아파왔습니다. 자신의 젊음과 목숨, 그 모든 것을 바쳐 그를 살렸건만 그는 그녀의 고통을 조금도 헤아려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예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지극했던 희생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소월은 뼈아프게 고뇌하며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차마 흐르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듯한 메마른 고통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월은 차가운 방에서 홀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한낮의 노을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촛불마저 꺼진 방 안은 깊은 어둠과 싸늘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듯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준혁에게 기댈 수 없다는 절망감은 걷잡을 수 없는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의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차가운 방에 홀로 남겨진 소월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 속으로 고독하게 빠져드는 듯했습니다. 바깥에서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창틈을 비집고 들어와 그녀의 앙상한 어깨를 더욱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홀로 삶의 마지막 조각들을 부여잡고 떨고 있었습니다. 소월의 병세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강물처럼 깊은 심연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녀의 생명력은 마치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처럼 가늘게 타들어갔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은 이불 아래 파묻혀 간신히 형체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병든 몸으로 인해 그녀는 더 이상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게 되었으며 무거운 절망감 속에서 힘없이 누워 신음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방 안에는 약초의 씁쓸한 내음과 함께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과거의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아름다운 소월의 모습은 이제 희미한 기억 속에서나 찾을 수 있는 환영과 같았습니다. 깊게 팬 눈가와 파리한 얼굴, 거칠어진 손등은 그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왔는지를 생생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시들어가는 아내를 보며 이준혁은 그녀의 임종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했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연민보다는 차가운 무관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굳게 닫힌 소월의 방문 앞으로 좀처럼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재의 따뜻한 온기 속에서 편안히 앉아 아내의 병과 그로 인한 불편함을 의도적으로 외면하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빛바랜 서류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으나 그의 시선은 허공을 헤매는 일이 잦았습니다. 마음속 한편에는 어렴풋한 죄책감이 스치고 지나갔으나 그는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오로지 자신의 안락함과 미래의 권세만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체면 칠해와 형식적인 의무감만을 위해 아주 가끔 소월의 방을 찾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내를 향한 깊은 걱정이나 진정한 연민 대신 견디기 힘든 불편함과 지루하고
권태로운 표정만이 그림자처럼 어렸습니다. 그는 마치 생면부지에 낯선 이를 대하듯 차갑고 사무적인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어떠한 따뜻함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마치 유리병 너머의 풍경을 보듯 무감각한 시선이었습니다. 어느 차가운 저녁, 이준혁이 잠시 소월의 방에 들렀습니다. 방문이 삐걱이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희미한 달빛이 좁은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지도 않은 채 그저 문턱에 위태롭게 선 채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소월의 앙상한 몸을 스치듯 바라보며 방 한쪽 벽에 걸린 낡은 그림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소월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준혁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무미건조하여 마치 미리 준비된 말을 읊은 듯 진심 없는 빈 껍데기와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허공을 맴돌았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미세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소월은 차가운 이불 속에 파묻힌 채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 안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통증으로 이내 갈라진 목소리가 겨우 방 안을 울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미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으나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듯 미약한 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소월의 목소리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미약했지만 그 속에 담긴 간절함과 애원하는 듯한 절규는 차갑게 얼어붙은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메마른 뺨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잊어버린 남편의 사랑과 한때 따뜻했던 온기를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핏기 없는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가느다란 손가락은 이불 끝을 힘없이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나 이준혁은 끝내 소월에게 한 발짝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애원하는 시선과 눈물을 애써 외면하며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멀찍이 선 채 그는 싸늘하고 냉정한 시선으로 소월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무감각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어떠한 동정심도 후회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단지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조급함만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녀와 눈길조차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마치 존재하지 않는 존재처럼 그녀를 대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옅은 짜증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이준혁은 그 잔인하고 매몰찬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소월의 방을 냉정하게 떠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멀어져 갔고 방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히자 방 안은 더욱 깊은 정적과 차가움에 잠겼습니다. 소월은 그의 멀어지는 뒷모습과 닫히는 문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뺨에는 뜨거운 눈물이 마르지도 않은 채 다시금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심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사랑의 온기 대신 싸늘한 절망만이 가득 차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비극적인 희생은 결국 세상 그 누구에게도 진정으로 기억되지 못한 채 차갑고 잔혹한 현실 속에서 서서히 죽음의 그림자에 깊숙이 잠식되어 가는 듯 했습니다. 희미하게 흔들리던 그녀의 마지막 숨결이 옅어지는 그때 과연 그녀의 고통받던 영혼은 한 줌의 평안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아내를 그토록 처참하게 외면하고 그녀의 숭고한 희생을 잊어버린 이준혁은 과연 훗날 어떤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차가운 공기만이 방 안에 가득 차 있었고 소월의 존재는 점점 희미해져 가는 듯 했습니다. 소월의 마지막 숨결은 고요함 속에서 멎었습니다. 마치 세상을 향한 모든 미련과
아픔을 비워낸 듯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평온함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 속에는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거대한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세상은 그 깊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준혁에게 소월의 부고 소식이 전해진 것은 해질녘이었습니다.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나직이 들려온 시녀의 목소리에도 이준혁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지난 세월 동안 소월에게 보여주었던 무관심의 연장선상에 있는 듯했습니다. 차가운 먹물의 향이 가득한 서재 안에서 이준혁은 붓을 든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정무와 다음 날의 상소문으로 가득 차 있었고 소월의 존재는 희미한 그림자처럼 멀어져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는 마침내 빈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소월의 체향 대신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을씨년스러운 바람 소리가 들려왔으며 모든 것이 텅 비어버린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준혁의 눈에는 일말의 연민이나 슬픔조차 서려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허함만이 그의 시선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 속에서조차 소월의 마지막 모습을 찾아내려 애썼지만 어쩐지 흐릿하게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상여가 나가는 날, 하늘에서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빗줄기는 마치 하늘이 흘리는 눈물처럼 대지를 적셨고 세상 모든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하였습니다. 빗물은 이준혁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그저 멍하니 빗속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무런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고 그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장내 행렬을 따라가는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아무런 울림도 없었습니다. 그는 우산을 든 채 축축한 흙길 위에 서서 멀어져 가는 상여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소월의 유품을 정리하던 나이든 시녀의 손길은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한없이 섬세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고인이 생전에 아끼던 한복 저고리를 매만지다가 옷고름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만져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든 것은 겹겹이 접힌 낡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종이에는 오래된 먹으로 쓰인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시녀는 망설임 없이 그 종이를 이준혁에게 건넸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알 수 없는 비장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준혁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무심하게 종이를 받아 펼쳐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처음에는 무심하게 글자 위를 훑었지만 이내 한 문구에 멈춰 섰습니다. 월녀와의 계약서라는 글 귀에 그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의 심장이 갑자기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종이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소월의 이름 아래에는 그녀의 젊음과 수명 20년을 바쳐 이준혁의 목숨을 구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글자 한자 한자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준혁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흔들렸습니다. 그는 손에 들린 낡은 종이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마치 생경한 물건을 보는 것처럼 몇 번이고 읽어 내렸습니다. 종이 위에 희미한 글씨는 선명한 칼날이 되어 그의 기억 속 파편들을 하나씩 이어붙였습니다. 소월의 갑작스러운 노화, 자신을 위한 희생, 그리고 그녀의 병세가 깊어지던 순간들까지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외면하고 살아왔는지, 자신이
그 대가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 뒤늦게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식어내리는 듯한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두 눈이 흔들리고 맺힌 눈물이 기어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후회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참았던 통곡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울음은 인간의 것이라기보다 상처 입은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처절하고 비통했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경련하듯 떨렸으며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그를 덮쳤습니다. 자신이 외면했던 아내의 병이 자신을 살리기 위한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자신이 누렸던 젊음과 건강이 아내의 아름다운 젊음과 맞바꾼 것이었음을 깨닫고 그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억눌렸던 죄책감은 폭우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기심과 무지함에 몸부림치며 차가운 마룻바닥에 얼굴을 묻고 절규하였습니다. 소월의 희미한 마지막 미소가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준혁은 차갑게 식어버린 소월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끝에 닿는 아내의 피부는 차가운 얼음장과 같았습니다. 마치 생명의 온기마저 차갑게 얼어붙은 듯하였고 그 감각은 이준혁의 심장까지 파고들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소월의 마지막 숨결이 흩어진 고요함만이 감돌았으며 희미하게 남아있는 약초 냄새가 그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희생 위에서 혼자만의 삶을 영위하려 했던 자신의 죄가 마치 거대한 산처럼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월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소월아, 소월아. 그의 절규는 싸늘한 방 안을 맴돌았으나 차갑게 굳어버린 아내의 입술은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은 없었으나 그것이 오히려 이준혁의 가슴을 더욱 미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상실감에 망연자실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준혁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의 세상은 소월의 죽음과 함께 영원히 빛을 잃은 듯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그는 소월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아직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풀잎들 사이를 헤치며 차가운 봉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굳은 흙을 맨손으로 쓸어보며 아내에게 자신의 회한과 참회를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때로는 빗소리에 묻히고 때로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봄에는 푸른 새싹이 돋아나고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며 가을에는 낙엽이 뒹굴고 겨울에는 눈이 쌓이는 그 모든 계절 속에서 이준혁은 변함없이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늘 깊은 슬픔으로 가득하였고 얼굴에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노력 끝에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높은 관직에 올랐습니다. 그의 뛰어난 지혜와 통찰력은 조정 대신들의 인정을 받으며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젊은 영웅이라 칭송하였고 그의 앞날에는 탄탄대로가 펼쳐진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준혁의 얼굴에서는 그 어떤 미소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옅은 웃음이 걸릴 때조차도 그 웃음 뒤에는 깊은 공허함과 고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세가
아내 소월의 젊음과 생명을 대가로 얻어진 것이라는 뼈아픈 진실을 한시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높은 관직과 부귀영화는 마치 모래 위에 세운 탑처럼 위태롭고 허무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죄책감은 그의 영혼을 끈질기게 짓눌렀으며 밤마다 잠 못 이루는 고통의 밤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차가운 흙 속에 묻힌 소월의 초라한 모습이 그의 눈앞에 아른거리는 듯하였습니다. 이준혁은 평생을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아내 소월이 자신의 모든 젊음과 수명을 바쳐 그에게 준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는 매 순간이 그에게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다가왔습니다. 활기찬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병색이 완연했던 소월의 병든 몸과 끝내 싸늘하게 식어버린 죽음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의 심장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듯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건강하고 젊은 얼굴을 볼 때마다 소월의 주름지고 생기 없던 마지막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녀가 누웠던 차가운 병상의 기억이 발목을 붙잡는 듯하였습니다. 평생 이준혁의 곁을 맴돌았던 것은 아내 소월의 지고지순한 사랑에 대한 잊을 수 없는 기억과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이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했다는 깊은 후회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듯하였으나 그의 내면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죄책감과 고독으로 가득 찬 고통의 그림자 속을 헤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이에게 자신의 깊은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웃음 뒤에 감춰진 그의 눈빛은 늘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으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늘 한 발짝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소월만이 유일한 안식처이자 세상의 전부였음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과 희생의 숭고한 가치, 그리고 순간에 이기심이 가져올 수 있는 너무나도 참혹하고 비참한 대가를 우리에게 뼈저리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과연 당신이라면 사랑하는 이의 생명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용기가 있으셨겠습니까? 아니면 이준혁처럼 뒤늦은 후회와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무게와 선택의 준엄함을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소월아, 소월아, 내 덕분이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소월아, 이 모든 것이 꿈 같구나. 이제 우리의 고생은 정말 끝났다. 보아라, 이 좋은 집과 따뜻한 방을. 내 덕분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병마와 싸울 때도, 학문에 매진할 때도 너의 헌신과 믿음이 없었다면 나는 결코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평생 너를 지극히 아끼며 다시는 너를 홀로 두지 않을 것이다.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살겠다. 세월 앞에서 누가 장사 있겠느냐? 나이가 들면 누구나 늙는 법. 너도 이제 젊은 나이는 아니지 않느냐? 덧없는 것에 마음 쓰지 말고 편히 쉬거라. 별것도 아닌 일로 심려를 끼치는구려. 지난번 의원도 그저 기력이 쇠한 것이라 하지 않았소. 매일같이 내 학문에 정성을 다해 간호했으니 이제 내게 집중할 때가 아니겠소. 내일은 중요한 조정회의가 있단 말이오. 내 논문 발표와 승진의 중요한 자리이니 쓸데없는 걱정으로 내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마시오. 몸은 좀 어떻소? 식사는 제대로 챙겨 먹는가 말이야. 이렇다 할 별탈은 없는가 묻는 것이오. 나는 이토록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오랫동안 보지 못하는 성정이니 그만 서둘러 가봐야겠소.
어차피 의원조차 진작에 손을 놓았지 않았소.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이것이 대체 무슨 말이오? 말도 안 돼요. 제발, 제발 저희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무슨 병이든 좋으니 제발 준영님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릴 터이니. 월녀, 신비한 무당이시라고요. 월녀님, 부디 저의 간절한 청을 들어주십시오. 제 남편 이준혁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무서운 병으로 인해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온몸에 검은 반점이 피어나고 고통에 몸부림치며 이제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제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저의 목숨이라도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소월은 무릎을 꿇고 월녀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서방님, 제 몸이 요즘 들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온몸이 시리고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밤에는 기침 때문에 잠조차 제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제가 큰 병이라도 든 것은 아닌지 너무나 두렵습니다. 허나 서방님 제게는 당신밖에 없는데 당신마저 저를 외면하시면 서방님, 부디 제게 단 한 번만이라도 따뜻한 말씀 한마디 해 주십시오. 당신의 온기가, 당신의 손길이 이 차가운 제 몸에 간절히 필요합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 깊은 산골에 웬 발걸음이요? 한기를 품은 그대의 얼굴에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가 여기까지 선명하게 느껴지는구려. 대체 무엇을 찾아 여기까지 온 것이오? 월녀의 목소리는 서늘한 바람처럼 차분하면서도 뼈아픈 날카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소월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파고드는 듯하였습니다. 그대의 남편 이준혁의 목숨을 살릴 방법은 분명히 있소. 나의 힘으로 그의 병을 거둘 수 있습니다. 허나 그 대가는 지극히 무거울 것이오. 그대 소월의 수명 20년을 내어놓아야 하오. 그대의 남은 세월 중 가장 젊고 빛나는 20년의 세월을 바쳐 그대는 병든 몸으로 서서히 늙어 죽어가는 운명을 받아들이겠는가. 그대의 젊음과 활력을 모두 준혁에게 주어야 할 것이오. 월녀의 말이 끝나자 차가운 산바람이 초가집 안으로 불어와 소월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월녀의 경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